현재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한국의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대처가 아주 사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구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은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얘기가 나오면 고개를 가로저을 정도로 질색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한국은 나몰라라 하고 프랑스에 2,000톤급 잠수함 2대를 발주했습니다. 버젓이 한국이 계약 당사자인데 이를 무시하고 벌써 6년 차가 되어가는 상황에 급기야 프랑스의 군수회사 나발에 주문을 넣었으며 이는 최근 프랑스와 가까워진 맥락과 일맥상통하죠. 게다가 프라보어 대통령 당선자는 작년에는 KF-21을 무시하고 또 라팔 전투기 중고를 들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분담금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 프랑스의 전투기를 대뜸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맥락이었는데요. 그러한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한국 보고 다시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인도네시아가 장기적으로 12척의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프로젝트가 프랑스 잠수함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와 잘해볼 것이지 왜 한국을 이 시점에 다시 들먹이는지 크게 궁금해지는데요. 이는 프랑스의 나발사가 인도네시아 현지 조선소에서 2,000톤급 잠수함을 자체 건조하기도 하면서 기술 이전과 각종 정비 등의 패키지를 인도네시아에 전수해주기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맥락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12척의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운을 띄우며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기술은 한국으로부터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이는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지만 아무래도 프랑스의 나발그룹 기술 이전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인 까닭이고 한국과 같은 AS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후속 조치가 프랑스가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신들은 한국으로부터 잠수함 기술은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며 잠수함 12척 중에 한국 잠수함을 포함하면 기술도 넘어오지 않냐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KF-21 기술도 USB에 빼가려 시도하는 인도네시아 발언이 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게다가 최근 한국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깜짝 놀랄만한 사이다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해당 스토리를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인수되면서 초대형 패키지 딜 제안도 구상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잠수함, 특히 핵잠 아닌 SLBM이 가능한 잠수함이 몸값이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어떠한 초대형 패키지 딜이 나올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 대신 필리핀 SLBM 가져간다. 한국의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대금 결제나 선호도 등 여러가지 문제에서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잠수함 역시 곧바로 계약하고 대금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 국가가 등장하면서 흐름이 바뀐 것인데 우선 한국의 최근 십수년간 다양한 방산 무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는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 대해 한국은 2010년대부터 방산 수출을 3천만 달러대를 기록하면서 수출이 급증하는데요. 필리핀은 군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한국산을 대거 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이러한 한국의 방산품을 구매하면서 독특한 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두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필리핀은 이 물건을 정말 자신이 필요한 곳에 즉각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국면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한국산 무기를 대거 채용했습니다. 중국을 몰아내는데 물량도 필요했기 때문이죠. 실제 작년 7월경 필리핀은 중국 선박 220여 대를 몰아내기 위해 한국 경공격기 FA-50PH를 출격시켰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의 스프래들리 군도를 차지하고 자신의 영토로 기정사실화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지난 2017년 4월에 FA-50PH 12대를 모두 필리핀에 인도한 바 있으며 이후 필리핀 국방부는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인 마라위 전투 등의 FA-50PH를 투입했는데 이 전투기의 정밀 폭격 가운데 매우 큰 성과를 얻고 필리핀 군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지를 본격화했습니다.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우스 코리아 메이드 전투기가 폭탄을 퍼부어 테러리스트를 모두 소탕했다라면서 매우 만족했으며 해당 기종에 대한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한국과 방산 밀착 외교가 강화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국 제품을 실전에 투입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 것인데요. 두 번째로 필리핀이 한국과 이런 합이 잘 맞는 것은 대금 결제가 매우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하나 디펜스는 필리핀에 장갑차 8대를 발주한 것 중에 4대를 납품했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 가운데 600억 원 규모로 체결한 금액을 필리핀은 모두 바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필리핀은 미국과 한국의 장갑차를 놓고 공정하게 심사한 가운데 한국의 손을 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장갑차 원조격에 해당하는 미국을 밀어내고 한국이 이를 차지한 것은 큰 논란이 될 정도였는데 필리핀은 묻지마식의 미국산 구매가 아닌 종합적 심사를 통해 한국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과 계약을 체결해 놓고
뒤늦게 서방 사회의 모델을 도입하며 한국을 배제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필리핀은 공정한 심사와 성능, 가격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필리핀 해군은 현대 중공업이 건조한 미사일 호위함 2600톤급 2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이나 다른 국가의 호위함과 비교하면서 한국산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일본 호위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며 한국산은 아예 배제한 모습을 보이는 행보와는 달리 필리핀은 조선 기술은 한국이라며 한국손을 들었고 최근 추가 주문을 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6천억 원 가량이며 2025년경 필리핀에 인도되는 계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첫 번째 호위함 출항 시에 6.25 참전국인 필리핀에 대한 감사로 마스크 2만 개 등의 방역용품을 호위함에 선적해 출항하는 등 이제 6.25를 지원받던 국가가 호위함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면서 필리핀의 안보를 지키고 또한 방역까지도 도움을 주고받는 훈훈한 모습을 연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각종 해군 장비들이 필리핀 바다를 지키면서 중국을 상대하는 중요 라인이 된 것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필리핀이 현명한 것이 한국산 군수 제품을 써보고 추가 주문을 지속하는 점이라면서 한국형 경공격기, 호위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한국산을 추가 주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더해지는데 이제 필리핀이 한국산 잠수함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필리핀 해군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을 선보였고 이는 바로 인도네시아에 한 차례 수출했던 DSM이 1400톤급 잠수함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한국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의 각종 사양이 반영된 최신형 모델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잠수함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바로 중국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필리핀 국방부가 2018년부터 2기 현대화 계획이 진행 중인데 처음으로 잠수함 부대를 준비 중이고 이 가운데 한국산 잠수함 부대로 구성하는 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전세계 7번째로 SLBM 발사를 성공시키기도 했으며 이미 잠수함을 납품한 경험과 조선 기술 등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기존의 인도네시아가 추가 발주로 낸 잠수함 3척을 계약금조차 안 내고 있다가 이제 잠수함이 필리핀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인도네시아가 배제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인니가 배제되고 필리핀 잠수함 부대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대금 결제가 진행된 이후 모든 건조 과정이 들어가고 개발도 추가됩니다만 모든 설계를 맞춰놓고 인니의 행태로 인해 건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매우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니 계획보다는 필리핀 계획이 우선시되고 가능성도 훨씬 필리핀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는 국방에서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버려놓고 제대로 진행을 못 시키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가장 만만한 한국에 대금 결제를 미루고 계약을 번복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필리핀과 같은 방산 수출 모범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 무기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두 번째, 폴란드의 잠수함 초대형 패키지 딜. 이제 폴란드에서 한국과도 잠수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지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 매체 디펜스24는 블라슈자크 국방부 장관이 올 연말 잠수함 구매 프로그램을 발표하는데 이어서 장시간 작전이 가능해야 하고 어뢰 혹은 순항미사일도 발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서 또 자주 하는 말이 있었는데 장관은 유럽에 한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일의 티셴크루프, 프랑스의 나발 그룹에 한정하지 않으며 한국의 한화 오션도 의미하는 발언으로 이는 한국의 잠수함을 의식했다는 관계자들의 발언이 쏟아집니다. 특히 하나는 폴란드의 K9을 납품 진행 중이며 장갑차 역시 납품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는 한국과 FA50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산을 패키지로 묶어서 진행한 이력이 있는 만큼 잠수함 분야도 마침 한화 오션이 인수한 관계로 충분히 대형 패키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납기를 잘 지키고 폴란드는 유럽 방산에 치를 떨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국면이기도 하고 마침 한국에서 인니에 납품할 1400톤급 디젤 잠수함을 비롯해 SLBM 패키지도 연결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프랑스의 잠수함을 발주하려고 프랑스 당국에 대출받았다는 소식이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서 나오는 등 한국과 계약해놓고 프랑스에 대출받는 등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에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K방산의 능력을 알아보고 활용하는 필리핀과 폴란드와 같은 국가와 협력을 가속화합니다. 또 유럽에서는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큰 방산의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